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저지 에지워러의 빙햄튼 지역에 한인이 운영하는 고급 크루즈 선박과 선상 레스토랑과 인공 해변 시설을 갖춘 바지선이 등장해 뉴저지 한인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빙햄튼 지역이 한인 사회의 새로운 선상 크루즈 명소로 거듭 태어납니다. 1인당 $75의 저렴한 비용으로 저녁 노을을 지는 허드슨 강변에서 저녁 식사를 곁들인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과 함께 한인이 운영하는 선상 카페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맨하튼이 바라보이는 허드슨 강 위에 하얀 모래를 깐 인공 백사장 시설을 갖춘 바지선이 등장해 올여름 새로운 명소로 거듭 태어날 예정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변호사로 잘 알려진 김동민 미네선 투자그룹 대표는 엘리트 요트 차터 선박회사의 레리 모렌 대표와 함께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오는 7월 1일 개장하는 빙햄튼 크루즈 프로젝트를 한인 사회에 선보였습니다. 페리 빙햄튼이 원래 약 30년 전에 식당으로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그 식당에 개발된 빙햄튼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같이 합작해서 그 위치에서 디너 크루즈도 만들고 얼번 비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낡은 지금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다 버리고 새로운 두 배를 갖다 놓고 그래서 또 거기 또 식당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에지워러 지역에 한인이 운영한 새로운 선상 크루즈 명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으로 밀려들어 침체된 한인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y motivation basically is that you have a good location with bad equipment, and I'm going to be putting in a good location with good equipment. And based upon the population base in northern New Jersey and the access to the high income base up here, we're going to be very successful. 에지워러 빙햄튼 지역은 에지워러몰과 미츠와 일본 쇼핑센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예전 원조 식당에서 운영하던 요트 선박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선상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선박은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업체들의 단체 회식을 위해 특별 대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여름에는 맨하튼을 배경으로 허드슨 강 위에 띄어진 바지 선박 위에 인공 모래를 깔아 인공 백사장을 연출함으로써 도시의 낭만과 함께 비추의 즐거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올 7월 에지워러 빙햄튼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뉴저지로 몰려들어 인근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아 팰리세이즈 팍의 한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교내에서 싸우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포틀리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앞장서 한인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안모 군이 교내에서 벌어진 작은 다툼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한인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작은 다툼이 형사건으로 처리돼 법정 공방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케이스라며 안군을 안타깝게 여긴 김앤배 법무법인에서 6월 9일 법정에 서게 될 안군의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6일 김앤배 법무법인 사무실에는 안군을 돕기 위해 김앤배 법무팀, 제이콥 프로젝트의 황재욱 전도사, 포트리 안인의 앤드류 김 전 회장, 박정호 전 이사장이 모여 안군의 재판을 돕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좀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정말 이런 혐의에서 좀 풀려나서 앞으로 장래가 정말 창창한 그 학생인데 좀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9일 열리는 재판에서 안군의 유죄로 판결되면 안군은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시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9일 오후 7시 팰리세이즈 팍 타운법정에서 진행될 재판에서 인종편견으로 인해 안군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재판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대학과 학교 인가협의회 ACICS가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를 특별 우수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및 학교인가협의회 ACICS가 뉴욕 컴액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를 영예의 학교로 지정하고 특별 우수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ACICS의 우수학교 선정으로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더 큰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학 입학 시 비즈니스 학교에 다닌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We're very, very excited for this recognition for many reasons. I mean, not just because it lets everyone
the public and the students know and the community know that we are in fact an institution that is truly doing the right thing for our students. We've been recognized for the excellence, but it also does allow us to proceed with our bigger plans ultimately. And right now we have many students who transfer to four-year colleges. I think an award like this really allows us to move forward. 대학 및 학교인가협의회 ACICS는 1912년에 설립된 이후 미국 내 가장 오래되고 인정받는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미국 내 800여 개의 학교와 외국인 학생 70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ACICS의 롱아일랜드 비즈니스 학교 특별 우수 학교 선정은 아시안 사회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백악관은 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도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반 총장의 리더십에 따라 유엔이 지구촌의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고 유엔은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며 반 총장이 중요한 개혁을 이끌어왔다고 말하면서 반 총장의 연임에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 연임 도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아시아 주요국 등의 지지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바오동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반 총재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면서 그가 모든 이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반기문 총장의 연임 도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반 총장의 연임 도전 소식을 듣고 발표한 성명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뉴스라며 지난 5년 동안 반 총장은 평화와 개발에 대한 유엔 업무를 추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아시아그룹 조찬회의에서도 53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앞다퉈 발언할 정도로 회원국대 지지 의사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급속한 경색 국면에 빠져들면서 한반도 정세가 미묘한 긴장 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대남 비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온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추가 도발을 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가능성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 처한 수세 국면과 통상적 행동 패턴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평양으로서는 그동안 한미가 주도해온 육자회담 재개의 틀을 깨고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일종의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에 김기철 전 뉴욕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29일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평통추진위원회를 통해 166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한국 본부에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2~3명의 회장 후보자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평통사무처는 6일 뉴욕협의회 회장 후보로 김기철 전 한인회장을 추천했으며 이날 오후 청와대의 최종 결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거나 무면허 또는 정지 취소된 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음 적발 때 벌금을 현행 카운티 면허 수수료의 최고 2배에서 3배로 올리고 30일 이상 1년 이하이던 형량도 60일 이상 1년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 적발 때에는 면허 수수료의 2~3배인 벌금이 서너 배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4배에서 5배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대기자가 1년 사이 120만 명 가깝게 늘어나는 등 적체 현상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가족 이민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총 455만 2,7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9년에 비해 대기자 수가 무려 35.1%에 달하는 118만여 명이 급증한 것으로 가족 이민 적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가족 이민 부모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대상인 3순위로 54.2%의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55만 3,280명이었지만 1년 만에 약 30만 명이 증가해 2010년 11월 현재 대기자는 85만 3,0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순위에 이어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부문이 45.6%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4순위 대기자 수는 전체 가족 이민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민자 가운데 56%가 시민권자이며 그중 74%는 1990년 이전에 미국에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회 예산국이 2009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11년 6월 이민 인구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한인 이민자를 총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체 이민자는 3,9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출생자가 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12.4%에 달했습니다. 외국 출생자 3,900만 명 가운데 1,70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비시민권자 2,200만 명 중 약 절반이 불법 체류자라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2009년 현재 외국 출생자 가운데 38%가 멕시코와 중미 출신이었지만 2009년도 귀화자는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한국과 중국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 새삼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인근에 최소 4개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수요도 꾸준하다며 산모가 출산 직후 약 한 달 동안 가족과 격리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동아시아적인 문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의 원정 출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조리원에서는 환자의 신상과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퀸즈 지역의 산후조리원이 이민 관계자들에게 갈수록 주목을 받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 비율이 대공황대를 초과했다고 CBS 방송이 6일 보도했습니다. CBS는 전체 실업자의 45.1%인 620만 명가량이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 사례라며 그 비율이 대공황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헐리우드 웍소스 관계자는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일부 제조업은 경기가 회복돼도 일자리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관계자는 장기 실업자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더는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양키스와의 주말 3연전을 치르기 위해 뉴욕에 옵니다. 추신수 선수의 현재 시즌 전적은 55경기 209타수 50안타 5홈런 22타점 26득점 7도루 21볼넷 56 삼진, 타율은 0.23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평균 타율 0.300을 때리고 홈런 21방에 88타점을 올리며 인디언스의 해결사로 활약했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초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슬럼프에 빠진 추신수로서는 이번 양키스와의 3연전을 통해 부진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10일 1차전은 오후 7시 5분 경기가 시작되며 11일과 12일은 오후 1시 5분부터 낮 경기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사무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피부에 맞춘 클리어 레이저 스킨 클리닉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확장 오픈하면서 오는 6월 11일 토요일에 오프닝 행사를 엽니다. 레이저 시술 상품권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01-944-0808로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가 불황 극복 세미나 중 제4차 세미나를 오는 18일에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하이드로 카본 머신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3, 4세대 머신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하이드로 카본 기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인지시켜 기계 구입에 도움을 드리는 취지에서 열립니다. 홍익대학교 및 대학원 동문 모임이 오는 7일 뉴저지 그린그릴 BBQ 식당에서 열립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가을 야유회 준비위원 모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 바랍니다. 홍정욱 의원과 김영목 주 뉴욕 총영사가 함께 6일 찰스 랭글 및 게리 에커만 미 연방 하원 의원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과 한미 양국 간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조기 비준 전망과 한반도 최근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한인 동포 사회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한식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한식 세계화에 대한 한인회 차원의 협력 분야를 논의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이날 타인종 사회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특히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와 JCRC 행사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한국인의 심리 코드입니다.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해온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스스로에게보다 남에게 멋지게 보이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이중적 정체성의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성공과 출세부터 부와 부자, 교육, 짝과 결혼,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현상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이 만들어낸 한국인의 마음속 심리 코드를 통찰해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강한 유엔을 건설하겠다며 연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사 이래 첫 번째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반 총장은 지난 4년 반의 임기를 무사히 넘기면서 이제 2기의 문턱에 섰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반 총장에 맞서서 출마 의사를 밝힌 경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국들과 다른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재선이 확실시 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선출 절차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단수 후보를 뽑아서 유엔 총회에 추천을 하고 총회가 이를 추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보리의 후보 추천은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 영, 불소,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 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해서는 안 되죠. 첫날 미국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중국도 반 총장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지지를 밝혔고 그 외 아시아 국가 53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앞다퉈서 지지를 표시하는 등 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반 총장의 본인의 말대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 및 총회 회원국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도 보냈습니다. 그간의 임기에 대해서 반 총장은 미얀마, 하이티,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했고 수단과 콩고,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에서도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그동안 보았듯이 반 총장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정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지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임 초기에 한국적인 부지런함을 앞세운 개혁 노력에 대한 저항과 또 한국인 사무총장에 대한 미묘한 현재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이라크 바그다드를 깜짝 방문해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인근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런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고 끈기 있게 국제사회 분쟁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그 국제분쟁 해결 노력과 유엔 개혁 노력을 평가받은 반 총장은 지난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잠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핵 확산 위협과 테러 그리고 유엔 개혁 등 그 국제적인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그는 그 다중적인 범세계적 위기 속에서 유엔이 직면해 있는 여러 현안들을 완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로 5년 더 일을 하게 되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결정될 이 재선의 문턱을 반 총장이 반드시 넘어야 되겠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과 국제 정의를 향상시키며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그의 임무가 재선 임기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